파트 1 클라우드 무엇인가에서는 제1강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탑 10 기업들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 기업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추셨네요. 바로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위키피디아 정의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자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종량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내는 종량제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벌써 15년 전에 2006년 아마존이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당시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때 인터넷에서 주문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보다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딱 끝나면은 사용자들이 쭉 줄어들어는 되겠죠. 자, 그러면 서버들도 사용량이 이렇게 늘었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 사이에 유휴 장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그죠, 편리하게 서비스로 제공할까를 고민하고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2008년도에는 이제 구글이 GCP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008년에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출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09년엔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리고 2011년에 IBM에서 블루믹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하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손으로 가까이 가서 만질 수는 없죠, 그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구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IT 기술도 우리가 모바일 앱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메신저를 보냈어요. 근데 메신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뭔가 서비스를 처리를 해주는 서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존재는 하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서비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문형 셀프 서비스예요. 내가 클라우드 업체의 홈페이지, 보통 관리 포털, 매니지먼트 포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관리 콘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클라우드 업체 사이트에 가서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하고 원하는 리소스, 자원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생성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체 내에서 중간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다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문형 셀프 서비스가 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광범위 네트워크 접근,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해서 인터넷에만 내가 접속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리소스 풀링이라고 해서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뭐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자체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리소스를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는 그걸 또 다른 사용자들한테 빌려주고 비용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분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리소스를 반납하는 형태.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리소스가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리소스에 대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못 만들거나 장애가 날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빠른 탄력성이에요. 아마 이 빠른 탄력성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빠른 탄력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용자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트래픽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광고 효과가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갑자기 막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적인 우리 물리 서버를 우리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장비를 사서 견적받고 뭐 하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최소 한두 달이 걸리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돼요? 오늘 갑자기 서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터넷 사이트, 클라우드 업체 사이트에 가서 바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마우스 몇 번 클릭으로 리소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를 언제든지 삭제하고 반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 자체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의 네 번째 특징, 빠른 탄력성입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다섯 번째 특징이 바로 서비스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들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단위로 서버를 사용한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어떤 비용이 청구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내년도 예산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리소스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이전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혹은 전산실에 해당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프레미스 환경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전산실에 해당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를 단독주택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직접 지어서 산다라고 가정해보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도 구매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건축 설계 시공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상하수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특히나 잔디도 관리하셔야 되고 겨울은 눈도 치워야 되고, 굉장히 관리적인 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이 반면에 단독주택에 살면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죠. 내가 원하는 조경과 내가 언제든지 뭐 층간소음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독주택의 또 보안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CCTV나 뭐 현관문이나 도어락 같은 것도 직접 다 구축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온프레미스 환경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직접 짓거나 임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발전기나 전기, 그리고 항온 항습 장치,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직접 백업이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도 건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출입 통제를 위해서 CCTV,
그리고 뭐 요즘은 정맥 인식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홍채 인식 같은 것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우리가 호텔을 생각을 해보면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행 가려고 하는 곳에 원하는 숙박 일수만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도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그죠, 모든 것들을 호텔에서 관리를 해주죠. 뭐 컨시어지 서비스나 룸 서비스나 호텔 내 식당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안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객실 그죠,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이동을 할 때 카드키를 통해서만 또 갈 수가 있고 해당 방에서도 카드키를 통해서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CCTV가 복도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머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호텔과 같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처럼 클라우드도 필요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서 물리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도 우리가 뭐 CCTV나 출입 통제 이런 거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을 사용하다가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 내에서 물리장비 형태 혹은 거기에 가상화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것들이 비용적인 측면이 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다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그리고 심지어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위성을 위한 뭐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신의 IT 기술들, 그리고 요즘은 메타버스로 인한 뭐 AR, VR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다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기업들이 빠르게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강에서는 이런 클라우드의 구체적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